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 함께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박수로 환영하고 싶네. 그래? 그냥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요? 지금 뭐 계속 그 방송이 현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서요.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뭐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야당이 나서니까 실제로 MBC의 사장을, 그렇죠,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박문진 이사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을 새로 이제 선출하는 선임안 계획을 의결한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 화수목 국회가 열려서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또 식물방통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에 여러 방송에 다들 출연하시니까요. 요즘 MBC 출연하고 계신가요? 네. 네, MBC 출연하고 계시죠? 전 라디오만 출연하고 라디오만,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출연하시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새로 욱하는 밤인가? 네, 네, 출연하시고 네. 계시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또 나옵니까? 네, 매주 나가요. 예, 그렇구나. 이번 주에는 무슨 내용을 녹화 벌써 하셨어요? 아니죠.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나가니까. 토요일 날 녹화하고 일요일 날 나간다. 뭐랄까 시청률이 생각 중에. 뜨겁던데? 예? 뭐랄까 생각하는데 저 방통이 저 난리인데 그 프로 언제까지 갈지 뭐 이제까지 막 지금 재미 붙이고 잘 런칭했는데 저러고 있으면은 뭐 저거 언제 날아갈지 아니 그게 저 최욱 씨가 진행하는 거죠. 뭐 어제 그러더라고요. 나 또 잘리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KBS에서 그 KBS 더 라이브 같이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뭐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주차장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네. 저도 같이 했었는데. 저희 셋 다 그렇죠. 라이브 네. 출연자들이죠. 그렇죠. 갑자기 잘리더니 그 어제 나 또 잘리겠네 그러길래 제가 아니 뭐 아직도 잘릴 자리가 남아 있냐고 그랬더니 MBC 그게 새로 시작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방송 때 그 최욱 진행자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여기에 안착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방송하는데 내가 듣고 있다가 참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원래 매주 수요일 날 회의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좀 공영방송 MBC 마지막 하나 남은 거거든요. 예, 이거 좀 장악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위법적인 것은 아니죠. 회의 뭐 땡겨서 할 수도 있고 늦춰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 탄핵안이 발의될 것 같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순직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임성근 사단장이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선수죠. 이모 씨가 포함된 단톡방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골프 모임 단톡방. 이게 단초가 돼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제가 한 달 좀 넘었는데 경향 TV에서 먼저 예고했던 거죠. 네. 그때 그 해병대 출신 기업인이 끼어 있는 골프 모임, 저 청와대 경호처 직원까지 포함돼 있다. 네. 여기가 로비 라인으로 의심된다. 요거를 한 게 아마 제가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예고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보는 작년 9월에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로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직 수집이 덜 돼가지고 네. 그냥 파일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돌연 입법청문회에서 그 실명이 나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박균택 의원이 뭘 규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잽으로 던진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없었어요. 원래 계획도 없었고 요건 한번 던져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요 반응만 보려고 던진 일종의 1라운드 잽이거든요. 네. 그게 청문회 첫 대목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임사단장이 이종호 그 인원은 모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JTBC 탐사팀이 이 취재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게 3월부터입니다. 그때는 그 이종호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거기서 일명 뻗치기라 그러죠. 네, 뻗치기. 예, 그래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예. 이분이 정권에 김건희 여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에 김건희 여사가 순식간에 이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가 재판. 주범입니다. 주범이죠. 이거 주포라고 해죠. 그렇죠, 그때는 권오수 회장 밑에서.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통장 매매 거래 내역 엑셀 파일이 발견된 게 바로 이종호 사장이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네. 발견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증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가지고 난 정권에서 특수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외부가 차단하고. JTBC도 실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촉이 안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몇 가지 정황 저런 카톡 대화방이나 사실은 몇 가지 더 갖고 있는데 네. 그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딱 잡았다는 걸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실명을 거론하나 보라면 엠바고가 풀렸다고 보고 네. 일단 일보를 내보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이게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럼 뭐냐? 물론 로비 정황은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멤버가 구성된 경위라든가 네. 평소에 활동 양상이라든가 거기에 또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 주범이 이제 가세한 거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상한 양상을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왜 나오고 네. 이런 부분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해명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이종은 모른다. 골프 모임은 내가 계획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골프 모임이 계획되는지도 몰랐다. 예. 이러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경호처 직원 그 사람은 안다. 평소에 이명박 정부 때 자기가 소령으로 청와대 근무할 때 경호처 직원으로 알게 됐다. 손모 씨. 예. 이렇게 된 것까지 시인을 했는데 딱 여기서 전 걸렸다고 봐요. 걸렸다? 드디어 걸렸다. 뭐가 걸렸어요? 이 골프 모임은 자기가 계획한 겁니다. 사단장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사단장이 모르게 약속을 잡을 수가 없죠.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이거는 네. 그리고 그 뒤에 카톡 대화까지 보면은 네. 여기 사단 비서실에서 네. 1사단 환영 행사 계획을 아예 작성을 해서 보낸 네. 거예요. 예.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 경호처 그 직원이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카톡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1사단 골프장 자료를 받아냈는데 보니까 네. 이 모임이 무산되고 실제 그 날짜에 임사단장이 골프를 쳐요. 그 장소에서.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장 몫으로 나온 골프 티였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모임에 알려준 거고 거기에다가 행사 계획 시간표까지 다 짜가지고 예. 있었잖아요. 알려준 거니 만찬하고 그걸 어쩌고. 받아서 공유하려고 한 건데 예. 사단장이 어떻게 모르냐고. 그러면 그때 손님들 자기가 초청해놓고. 그러면 그 카톡방에 나온 대로 6월 1일 날 골프는 실행이 된 거네요. 그 자리에 네. 이종호 씨는 못 간 거고. 아니 이 모임 전체가 못 갔어요. 이 모임 전체에 못 갔는데 임성근 사단장 그 누구랑 부분도 친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골프를. 그거야 이제 전혀 딴 사람 다른 불렀겠죠. 다른 뭐. 사람들을, 근데 보통 골프가 이게 5명이다면 네. 한 명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을 끼우든가 네. 아니면 나머지 인원끼리 쳐요. 한 명이 빠진다고 다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날 주빈이 이종호 사장이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했던 예, 건데 예. 원래 날짜와 시간까지 다 확정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 사단장 면담은 1시로 잡혀 있었고 그런데 이게 다 잡았다가 그 모임 자체가 무산이 됐는데 무산된 이유가 이모 씨가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거길 못 내려가게 되면서 무산됐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골프를 쳐요. 치는데 네. 이게 이 모임 자체가 그냥 무산되고 임성근 사단장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골프를 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단톡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모 씨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불참하게 되면서 아예 그 포항 1사단에 내려가기로 한 게 다 무산되는. 그러니까 딴 사람은 경호처 전 직원이고 뭐고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변호사도. 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반드시 만나야 됐던 사람은 이모 씨인 거야. 그리고 이게 상호가 네. 인베스트먼트가 붙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네. 이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는 네.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위 리딩방 하는 업체 같은 데가 무슨 투자나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를 상호에 집어넣고 회사명을 그렇게 만드는데 네. 원래는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에 심사를 받아갖고 인가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업체가 아니에요. 이 업체는. 야. 이게 일종의 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주식방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주로 리딩방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고 네. 이 여의도에 주식 갖고 작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은 있어야 되니까 네. 하는데 뭐 하는 일은 불법 투자인데 진짜 미치겠다. 그냥 예. 그렇게 붙여놓는 거죠. 상호에다가 그 투자나 뭐 인베스트먼트 무슨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상호를 있어 넣어서 보이네. 예. 집어넣죠. 그러니까 돈 장사하는 데라는 거는 드러나는데 예. 사실 통상 이렇게 상호만 들으면 아 이게 당연히 예. 투자자문사 뭐 자산운용사를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예. 그거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인데 이건 그런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별 볼 일 없는 임사단장 입장에서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왜 네. 임사단장은 만나려고 했을까? 그 뒤 뭐 수많은 그런 말씀하신 대로 뭐 무슨 투자사 뭐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굳이 이종호 씨를 꼭 만나야만 했었던 이유는 아니, 그게 그 그거였기 목적 목적이 때문 아니죠. 군인이 어? 투자자문사를 뭐하러 만나요? 그리고 아니 그래서 이게 카톡방이 멋진 해병이거든요. 네, 멋쟁 해변. 멋쟁 해변. 네. 그런데 이 중심 인물이 아무리 봐도 경호처 출신의 그 공무원입니다. 네. 그리고 경호처가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이래보면 참 해병대 출신이 많아요. 이 특제로 뽑힌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결속력이 좋다고. 네. 근데 때마침 그때 대통령 안보실에 해병대 출신 행정관이 하나 와 있는데 일단 모임과 친목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임사단장은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 연결고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제보받으면서 이제 처음에 들은 얘기는 이게 일종의 임성근 팬클럽 같이 운영되고 있더라고. 그때 들은 임성근 얘기. 팬클럽이다. 이 골프 모임이. 그러니까 여기 멤버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성근 사성장군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법 하나를 바꾼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발의해서 유일하게 통과된 법이요. 나 한 건 통과시켰거든. 네. 그 군 인사법 개정안 안규백 의원이 지가 했다 그랬는데 될 것 같으니 차에 갔어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원조 논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네. 해병대가 네. 해병대 내선 3스타가 마지막 계급인데 그 타군에 가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가지고 사성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20대 국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령관이 아니라 연합사 부사령관이나 사성장군 직위로 보내는 거죠. 뭐 해군 참모총장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합참의장 네. 아니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정도죠. 그 뭐 정도입니다. 해병대 출신이 설마 육군 참모총장 갈 갈 수는 수는 없을 없죠. 테니까 그 정도 세 자리 정도 나오나죠.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사성장군 진급 운동을 한다는 언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끼리는 이종호 사장은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골프 모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 어디냐? 해병대 사령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덕산대 골프장이라고 있어요. 덕산대 골프장. 이게 정식 명칭은 덕산대 체력단련장. 예. 그런데 여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여러 차례 출입을 했거든요. 거기서 같이 골프 치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 내가 예비역들한테 확보한 거예요. 이거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아니 뭐 몇 군데서 몇 군데 또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면 다 나와. 다 보도가 돼. 예. 그래서 여기가 그 일종의 어떤 하나의 임성근의 네트워크예요. 이 골프 모임이 멋쟁 해병이라는 게. 예. 예. 그리고 자기 증식을 해왔던 거죠. 예. 근데 거기 지금 5명인데 5명밖에 없어요? 아니면 원래 더 많은 모임인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건 확인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경호처 직원 얘기는 일찌감치 들었었거든. 여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에 나와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발뺌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를 수가 없죠. 사실 네. 제가 보면 예. 경호처 전 직원은 네. 일종의 중심 인물이라기보다는 연락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저도 이제 그런 것 연락하고 이렇게 모임 실무를 받고. 담당하는 네. 사람인 것이고 예. 그 모임 중에 핵심은 역시 이모 씨인 것인데 네. 이모 씨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 이상한 그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회사 상호에 투자 뭐 인베스트먼트 넣는데 정식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아닌데 상호를 그렇게 짓고 그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왜 핵심 인물일 수밖에 없느냐? 예.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정말로 이 모임이 해병대 사단장 지금 별 2개, 뭐 사단장에서 최고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해병대 사령관 되면 3스타 정도 되는 수 있는 건데 4성 장군을 목표로 결성된 모임이라고 하면 이게 통상의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인사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병대 출신으로 별 4개를 어떻게 달아요. 그러니까요. 헌정 이래 예. 최초. 예. 그러니까요. 이건 뭐 명확한 거죠. 너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폰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확보돼 있어요. 네.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비번을 못 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애를 먹고 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임성근 사단장은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의미 있는 보도는 그 작년 7월 28일 날 그때가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 보고한 날입니다. 이날 임성근 사단장이 수차례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박 대령이 이 번호를 알아보고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예요. 로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네. 지금 피의자하고 통화하면 안 된다고 네. 하고 수사단 수사관들한테도 이 전화번호는 받지 말라고 교육까지 했다는 거거든. 네. 일단 보고가 우선이다.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가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전화가 온 게. 그러다 보면 이때가 바로 임 사단장이 여러 군데에 전화를 했을 걸로 보여지고 그때부터 30 또는 31일까지의 이 통화 내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공수처가 못 풀어서 그렇지 사실은 임 사단장 행적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히 자료 준비는 다 해놨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있고 네. 그런데 소환을 하려면은 이런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좀 제대로 좀 갖춰줘야 네. 그런데 아니 김기환 사령관이 이거 싹싹 지우다가 나중에 포렌식해서 다 걸리는 걸 봤잖아요. 여긴 다른 수법으로 이제 이거 뭐 비번인지 뭔지를 해가지고 거기도 비밀번호 한 27자리 정도 네. 설정해 놓은 모양이죠. 그런 건지 뭐 특수 문자 뭐 숫자 해가지고 잔뜩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수처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해 버리면 이제 오히려 좀 이게 불리해지니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임성근과 공수처 사이에 치열한 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환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공수처가 현재
조사본부라든가 또 경북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자 진술을 받아놓은 게 지금 하나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했던 압수수색하고 네. 출장 조사하고 조사본부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조사본부는 굉장히 중요한 네. 진술을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무엇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 단톡방도 단톡방이지만 이 단톡방에 있는 이모 씨의 존재 때문에 결국에는 의혹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뭔가 구명 로비를 받아서 전체 그 사실상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될 뻔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김건희 여사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수사 대상은 될 수 없죠. 그렇죠. 네,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참고인으로는 불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조사는 네, 되죠. 네, 얼마든지. 네, 그리고 네. 처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왜 해병대 사단장의 보직 여부나 이 진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네. 직접 관여를 하냐, 나서냐.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연달아 3번 전화를 걸었던 8월 2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첫날인데 네. 사무실에 있지도 않은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네.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그날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과연 누가 했느냐. 네. 그렇잖아요.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 관저에 휴가 들어가 있는 대통령에게 이거를 보고했다? 아니 네. 그 수사기록 이첩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길래 네.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겠느냐. 이게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 하나 둘씩 의문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정식 보고 라인이 아닌 데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근데 그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수사 대상이 거의 좁혀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적 의혹은 사망의 원인에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 관련한 외압을 왜 행사했느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왜 사단장 뭐 일개 사단장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네. 굉장히 직급이 낮은 편인 건데 그 사람을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왜 유독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쓴 건가? 예? 얘에 대해 이번에 훈련병은 또 이첩 잘했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육군은 정확히 했어요. 예, 육군은 정확히 했는데 해병대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기 아니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도 어제 그 김재원 그 전 최고위원하고 아주 심하게 다퉜는데 JTBC 거의 뭐 멱살잡이 할 뻔했다는 뻔했다고. 소문이. 저희가 뭐 다음 타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마디부터 그냥 싸웠으니까 예. 그랬는데 내가 거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네. 자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왜 이렇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해병대 뭐 수사권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수사권은 군 검사가 변사 사건을 검시하게 돼 있고 네. 이게 범죄 혐의 유무도 군사 경찰이 하게 돼 있고 혐의 대상자나 혐의 사실도 군사 경찰이 하게 돼 있다. 이게 법이 부여한 합당한 권한인데. 네. 이런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관할권이 민간법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경찰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군사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말이 왜 나와? 그게 바로 대통령이 수사권도 없는 저놈들이 말이야. 혐의자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관할권이 넘어가면 그 즉시 소멸되는 거란 말이야. 해병대는. 그래가지고 말 만들지 마라. 첫째. 이거 다 법에서 정한 합당한 권한이고 민간경찰하고 군사경찰이 7개월간 합의해서 만든 절차예요. 그래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도 바로 시행된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아주 비법률적 용어를 써가면서 명색이 법조 검사 출신이라는 양반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주워 듣고. 그러니까 막 휴대폰으로 법률 찾아보더라고 또.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고 검찰 수사 규칙에도 나와 있다. 예. 읽어보고 말아.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을 김재원 최고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보수 우파 변호사도 그랬어요. 저도 한바탕 딴 방송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진짜인 줄 알고 예. 어떨 때는 저 야당이나 진보 인사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거 다 청문회에서 바로 잡혀졌습니다. 예. 그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엉터리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지금 뭐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벌써 23분이 돼가지고 하나밖에 질문을 못 드렸어요. 네. 02-800-7070 이 번호도 사실은 법사위 회의 때 나온 번호입니다. 이 이제 안보실장 보좌관실로 확인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 전화로 안보실장이 전화를 한 건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박정원 대령이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또 범죄자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전화의 행방은 어떻게 됩니까? MBC가 취재를 했는데 그 어디십니까 했더니 어떻게 이 번호를 알고 전화했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8월 2일 이후에 전화를 했더니 이 번호가 그 전화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없는 번호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건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에서 나온 겁니다. 네. 8월 31일 통화죠. 작년. 8월 30일. 예. 네. 작년 7월 31일. 7월 30일. 7월 30일. 네. 소정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 휴대폰으로 온 전화에 대통령실 번호가 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보실장입니다. 네. 조태열 안보실장. 지금 국정원장이죠. 네. 조태열 안보실장은 작년에 저기 국회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아예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네.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도 없고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 통화 기록이 안 나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기 밑에 안보실 차장 국방비서관이 비상사태인데 왜 몰라? 안보실장이 그 상관인데 때마침 이 기록 저기 통화 기록이 이게 안보실장 전화 아닙니까 이게? 네. 안보실장 비서실 보좌관. 네. 보좌관실. 보좌관실. 네. 그러면 그게 안보실장 전화지. 보좌관 전화 따로 있고 뭐가 다 키폰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뭘 또 부인을 하십니까? 네. 그래. 그래서 이거는 네. 그때 당시에 외압 당시에 조태열 안보실장은 자기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화 목록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 카톡, 텔레그램, 메신저까지 포함해 지금 중요 인물들 기록 건수가 지금 1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날 하루 저기 8월 2일 12시부터 저녁까지 한나절간. 한나절까지. 사방팔방 전화통에 하루 종일 불이 났었던 거래요. 아니. 저기 대통령이 저기 장관한테 얘기했으면 됐지. 차관한테 그 직후에 1시 30분에 전화해서 어떻게 됐어? 지금 저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어. 3시 반에 전화해서 도착했어? 그래서 지금 경북경찰 안동 예천에 톨게이트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시 반에 전화해서 가져왔어? 지금 회수해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 회수가 확인될 때까지. 그런데 이걸 우리는 설마 내가 뭐 이렇게 저기 얘기하면 네가 봤어 이럴 거 아니야?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 전화는 회수에 관한 거라고 말을 했죠. 가서 말을 했잖아요. 덜컥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은 아니 무슨 엄마가 애가 학교에 가는데 스쿨버스 태웠으면 됐지. 야 학교 도착했어. 그래서 점심 먹었어. 수업 끝났어. 학교 저기 집으로 출발했어. 이런 엄마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우 힘들어. 이제 그거는 조금 예외적입니다만 엄마면 그럴 수가 있죠. 엄마. 근데 이거는 그 엄마가 애에 대해서 조금 너무 노심초사하는 타입의 엄마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대통령과 해병대 사단장이 연루된 사건의 기록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이건 사돈의 팔촌의 관계도 더 떨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관계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관계죠. 관계고.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뭐 저하고 고등학교를 같은 연도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저는 문과고 그 친구는 이과라 별로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의 한 조카쯤 되는 애가 무슨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제가 시간 단위로 계속 전화를 해.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정말 걔가 학교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놓고 확인하느냐고 한 1000통의 전화와 텔레그램이 오고 갔어.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아주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의 조카 애가 예를 들어서 그 조카의 아버지가 제 법무법인의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야. 놓치면 안 되는 클라이언트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애의 행방이나 뭐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전화를 걸어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뭐가 끼지 않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8월 2일 기록 회수가 되던 날 대통령은 딴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이 사건에 집중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실제로 그 대통령 부속비서관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그날 거기도 또 아침부터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8시 때부터. 그러니까 출근 시간 전부터 그건 7월 분주하게 31일 얘기예요. 예, 7월 31일 그 첫째 경로한 날 경로설이 그날 불거진 얘기이기 첫날 때문에 요거하고 또 조금 다르긴 전화 통화가 아니, 너무 그러니까 많으니까 마켓까지 6통입니다. 6통. 세상에 아니 부속실 직원하고 수석보좌관에 의하기 전에 임기훈 비서관이 6통이에요. 예,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 다 일하나? 아니 기본적으로 급하니까. 이게 거의 정권과 운명 공동체 정도의 사이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요구가 더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